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 읽기 영민입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어,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네요. 예,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그 만화 분석 위주로 제가 그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영상들을 제가 좀 차용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도록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오는 그 화요일 수업이 14주 차예요. 그죠? 종강 한 하루를 앞두고 한 주 전 이제 종강을 앞두고서는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어, 이제 뭐 제가 5가지 그 기말 과제 그 만화 종류 중에서 한 가지 빼고 이제 4가지로 결정한다고, 또 그 얘기도 돌아오는 화요일 14주차 강의 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병맛 웹툰 정열맨이 있었죠. 귀기의 정열맨. 귀기의 정열맨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까 그러다가, 귀기 정열맨 분석보다는 일단 병맛 웹툰에 대해서 조금 좀 좋은 그 논문이 있어서 제가 좀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읽어가면서 병맛 웹툰이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정열맨 분석을 하게 될 때 이 병맛 웹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얘기들을 조금 어,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좀 두면서 한번 이렇게 정렬 만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맛 웹툰, 아픈 청춘들의 자화상. 누군지는 제가 이제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기 좀 그 면 여기 쓰신 분이 있는데 특별한 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논문 형식으로 썼어요. 참 근데 병맛 웹툰에 대해서 어, 간결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병맛 웹툰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병맛. 아, 병맛이라는 단어는 최근 나타난 인터넷 신조어다. 뭐 최근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조금 그 지난 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최근이라고 이렇게 보여졌는데 최근은 아니죠. 네, 확실히 최근은 아니고, 어쨌든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터넷 신조어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죠. 자, 처음에는 DC 인사이드. 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DC 인사이드라고 해서 한 10여 년, 10여 년도 넘었죠. 조금 어떻게 보면 카메라 그 주로 이제 카메라 무슨 뭐 전자기기 이런 쪽 그 플랫폼인데, 판매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 아이디를 들춰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유 공간을. 보통 우리가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자기 아이디가 뜨잖아요. 그 대화를 하거나 댓글을 달게 되면은. 근데 이 DC 인사이드는 누군지 모르도록 그냥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자율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부작용도 생기죠.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엉뚱한 얘기를 써놓고 간다든지 부작용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 DC 인사이드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DC 인사이드에서 처음 생겨난 그 말이라고 합니다. 병맛. 카툰, 연재 갤러리, 에서 생겨난 낱말로 정제왕이란 만화를 연재하던 한 유저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어서, 이 단어는, 이 정제왕이라는 만화를 그 연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빠르게 인터넷상에 퍼져나갔다. 처음엔 병신 같으나 재미있다라는 뜻이었으나 병신 같은 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어떤 그 조롱과 유머에 대한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 조롱과 유머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없고 병맛, 어떤 하나의 그 웹툰 장르가 되어버렸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귀기 정열맨이라든지, 그죠? 조석의 마음의 소리, 뭐 이말년 시리즈, 이말년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바보 같고 이렇게 어설프고 약간 좀 이렇게 날림 같은 느낌이지만은 나름대로 독특한 웃음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병맛 캐릭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어디까지 여기죠. 조롱과 유머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다. 그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거나 형편없는 이야기임에도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이는데 하여튼 뭐 이말년 시리즈 마음의 소리 뭐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그 기말 과제 종류로 말씀드렸던 귀기 정열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툰들은 좀 전에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이 웹툰들은 조잡한 전개와 다소 허접한 그림체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뭐 연령층이 뭐 이렇게 굉장히 어, 저기 어, 다양한 것도 이렇게 하나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청소년층이 대부분 어, 주 연령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 웹툰 그냥 깔깔깔거리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웹툰으로서 어, 약간 뭐 리빙툰이라고도 하고요. 예. 어떤 하이 그 레벨의 그 그림체가 아니니까 누구나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령층을 가졌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맛 웹툰의 그 특징들이 보통 이제 그 사회 풍자적인 여기 있죠. 사회 풍자적인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쉽게 해서 아주 병맛 웹툰이라고 하면 어떤 치밀한 기승전결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병맛을 보겠습니까? 그죠? 에, 아주 그냥 극단적. 병맛에다가 치밀한 스토리를 넣는다. 글쎄 그것도 어떤 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 뭐 응용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현재까지로서는 병맛 웹툰 하면 이제 사회 풍자적인 의미를 살짝 담아내는 아주 간결하고 깔끔한 그런 만화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사회적 풍자적 병맛, 사회 풍자성을 코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병맛 웹툰에 담긴 특징적 요소 한번 읽어보죠. 일상 병맛 웹툰은 전형적으로 일상툰, 그죠? 우리 일상툰, 리빙툰이라고도 하죠. 같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비현실적인 슬랩스틱 코미디로 병맛을 이끌어낸다. 슬랩스틱. 그 말과 어떤 그 논리적으로 웃기는 개그가 아닌 슬랩스틱이 뭡니까? 몸 개그죠? 쉽게 해서. 이거는 사실 뭐 5, 60년대 개그인데 누가 한 대 땅 치면 뭐 픽 쓰러져서 고꾸라진다든지 뭐 지금 보면 참 유치해도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그 코미디였습니다. 개그. 그런 것들은 이제 슬랩스틱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뭐 그 누굽니까? 그 코수염 달린 그 영화 누구죠? 그 무성 영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 하여튼 그 슬랩스틱 코미디가 4, 50년대, 5, 60년대 기르면은 이제 70년대까지 슬랩스틱이 유행했었죠. 그런 쪽으로 이제 병맛을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종류의 웹툰에서는 작가의 의도나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드러나지 않으며 작가는 익숙한 캐릭터들을 계속 등장시켜서 단편적 이야기로 웹툰을 이어나갑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에서 지금 이제 연재가 끝났죠. 지금 요건 좀 논문이 된 조금 지난 논문이라서 연재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마음의 소리죠. 조석 작가. 조석 작가 일단 한번 들어서 볼까요? 캐릭터는 그의 가족들 한정되어 있는데 매 편은 약간의 실제 이야기와 다수의 허구. 그렇죠. 주로 이제 병맛 웹툰이라는 거는 다수의 허구, 픽션이죠. 픽션. 논픽션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허구는 픽션이죠. 픽션.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병맛 개그로 구성되어 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어머니가 지인에게 개와 주인공을 데리고 와 당분간만 맡아달라. 보채면 개 육포를 먹여라.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코드죠. 개는 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근데 개와 주인공을 맡기고 가면서 보채면 개 육포를 먹여라. 주인공이 그 육포를 좋아한다는 어떤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재밌게 포장을 한 거죠. 자, 주인공의 어머니는 실제로 지인에게 개를 맡겼을 가능성, 실제성이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재미를 더한 명백한 허구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아무튼 극단적인 소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 아주 그냥 단순하고 깔끔한 개그 만화가 되겠습니다. 자, 풍자 웹툰처럼 사회적 사건과 맥락을 파악하며 읽지 않아도 된다. 그쵸? 다른 소재가 아닌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 단편적이고 일회성이 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웹툰 이 병맛 웹툰들은 그 단편 주로 이제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그러죠. 스토리 쭉 이어가는 형식이 아닌 한 화마다 짤막한 스토리가 있는 걸 우리가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쪽이 많죠. 물론 이 정열맨, 귀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귀귀는 옴니버스 형식은 아니고 계속해서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형식인데도 병맛 웹툰이죠.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봅시다. 자, 그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자, 극단적 병맛 열풍과 열등감이 폭발하는 청년층. 자, 극단적인 병맛은 한 사회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가학적으로 비하하거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폭력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제시해 병맛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이제 드디어 귀귀가 나옵니다. 귀귀 작품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엉덩국 작가의 게이 웹툰이나 여러분들 아시죠? 엉덩국 작가 좀 엽기적이죠? 어떤 그런 얘기나 여기 보면 이제 귀귀 얘기가 나오는데 귀귀 작가의 열혈초등학교가 있다. 이 귀귀 작가가 이제 열혈초등학교가 그 정열맨 내기 전에 굉장히 그 극단적인 폭력 장면 그런 것들을 우스꽝스럽게 제시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또 작품입니다. 그냥 일단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웃음이 나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귀기의 열혈초등학교가 나오네요. 자, 엉동 작가는 웹툰에서 게이들의 이미지를 근육질의 변태로 묘사해 동성애자들을 이유 없이 비하했다는 파문을 일으켰고, 실제로 여기 그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이 게이 웹툰 그 엉덩국 작가 만화가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고소를 한다 뭐 어쩐다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잘 좋게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자, 열혈초등학교에서 캐릭터들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심심한데 잘 됐다 라며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팬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에서 귀기 작가의 작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건까지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뭔가 이렇게 좀 그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좀 생겼었는데 글쎄요, 뭐 이런 몇몇 가지들을 빼고서는 대부분은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가볍거든. 그다음에 논란이 될 정도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다면은 그 사람은 병맛 웹툰을 그리면 안 되죠. 예, 병맛의 본질은 논란 없이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만화를 그린다라는 거니까요. 자, 이처럼 극단적인 병맛에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 청년들은 자신을 지칭할 때 잉여라는 말을 쓰는데 글쎄 잉여라는 말은 뭐 현대 청년들이 쓰는 사실은 잉여라는 거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잖아. 여분, 그죠? 불필요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잉여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그 만화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도입을 시키면서 이 웹툰 그 병맛 웹툰에서는 잉여라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불필요한 인간, 또 불필요한 캐릭터, 하지만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잉여 캐릭터들이라고 해가지고 웹툰 그 병맛 웹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야기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병맛 웹툰의 세 번째 어떤 개념입니다. 사회 풍자적 병맛으로 답답함을 알리고픈 청년층.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 풍자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는다고 했었죠.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회 풍자적 병맛의 가장 좋은 표본은 이말년 작가의 본격 G20 특집 만화이다. 2010년 혹시 안 봐요? 확인 안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요거를
소리를 내놔가지고 갑자기 좀 소음이 울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자, 이거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논문은 좀 꽤 오래된 논문이라서 2010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지금 뭐 2021년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염두에 두고선 들으십시오. 개최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었다. 외국인을 보면 헬로우라고 인사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등의 다소 황당한 홍보를 했다. 사실 이건 황당한 홍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G20이라는 그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에요. 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들이 그냥 웬만한 국가들이 아니고 그만큼 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다란 국가에서 보통들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게 된 거예요. G20 회의를. 이건 굉장한 행사입니다. 이거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했긴 했는데 뭐 외국을 보면 헬로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외국인이 한동안 많이 온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하게 좀 인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헬로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다국적인 그 인사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뭐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게 옳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 느끼는 바가 있겠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하게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제 비판들이 좀 그 보냈던 그 저기 그 계층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1년 전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했습니다. 이말년 작가는 풍자 만화가예요. 사실은 이말년 작가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뭐 세계의 귀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가래라는 더러운 말 할 수 있느냐 뭐 해서 가래떡대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좀 말을 받아치면서 이렇게 좀 어, 웃겼던 그래서 사회풍자적 병맛으로 이거 오픈 그 예를 들었던 어,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G20에 대한 정부의 과잉 반응이라고 이제 이말년 작가는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다면 이말년 작가의 웹툰은 굉장히 어, 통쾌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재밌게 봤을 뿐이지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좀 비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인 풍자적인 병맛을 알리는 예를 들 그 이말년 작가의 G20 특집 만화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사회 풍자적 병맛에 대한 청년층의 호의적인 반응의 기원은 극단적 병맛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또한 청년층의 잉여화에서 시작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쓸모없는 그런 뜻, 이 영화에서 시작된다. 젊은 층, 소위 말하는 청춘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져 사회생활을 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예시가 적절하다. 기성세대는 청춘들에게 열정적이 되라고 말하지만 대학생들의 열정을 신지하고 주체적인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아니네요. 요거는 건너뛰읍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사회 풍자적 병맛으로 답답함을 알리고픈 청년층. 그러니까 사회 풍자적 병맛이라는 그러니까 사회 풍자적인 개그를 소재로 담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봅시다. 병맛 웹툰에 관한 전망입니다. 조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망이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문이 한 10여 년 전에 써 있던 논문이라 전망을 뜻하는데 뭐 지금도 전망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미 이렇게 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병맛 웹툰이 얼만큼 성공했는지 이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조망한 걸 한번 우리 느껴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지금까지 병맛 웹툰에 담긴 여러 요소들을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현 시대의 청년의 모습을 분석해 보았다. 병맛 웹툰의 요소는 크게 일상적 병맛, 극단적 병맛, 사회 풍자적 병맛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각각 청년층 스스로의 잉여화에 대한 회피와 자괴감 그리고 성찰이 보인다. 이를 통한 결론은 병맛 웹툰은 결코 단편적인 웹상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작 인터넷 개그 만화가 아닌 사회를 여실히 담고 이 시대의 청년층의 현주소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물론 병맛 웹툰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것을 하나의 시대적 징후로 읽으려는 이유는 병맛 웹툰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통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통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결과가 어떻든 말이다. 병맛 웹툰이 더 이상 마이너한 문화로 치부되지 않고 하나의 중요한 사회 현상을 보는 것이 청년층을 파악하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뭐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상 이 사람은 지금 10여 년 전에 이런 그 전망을 바라봤는데 병맛 웹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도 있고 좀 벗어난 것도 있네요. 그죠? 굳이 뭐 이렇게 청년층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 전망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하지만 뭐 이제 그 중요한 사회 현상 뭐 그래서 이제 어, 고작 인터넷 개그만 하나로 전락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유행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은 또 맞았습니다. 그쵸? 예. 뭐 사실은 병맛 웹툰에 관해서 이렇게 좀 통찰력 있게 아주 그좀 심각하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 병맛 웹툰의 특징들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까지 읽게 됐는데 병맛 웹툰은 그냥 가볍게 제가 좀 결론을 내면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웃어 넘기면 되고 약간의 조금 뭔가 사회풍자적이 있다 그러면 요건 사회풍자를 담는 거구나.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독자 입장에서도 그냥 웃어 넘기면서 가볍게 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뭐 그래 맞다 그래서 뭐 나는 이걸 또 반대한다 난 이쪽에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어떤 약간의 정치화로 가는 거는 저는 이제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볼 수 있는 만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이제 이 양반이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뭐 엄기호씨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뭐 B급 문화 대한민국을 습격하다. 이렇게 아주 어, 좀 어려운 그런 책들, 좀 어렵죠. 쓰레기가 되는 삶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그 참고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자, 한 번만 다시 짚어봅시다. 병맛 만화라는 얘기는 병맛은 웹툰 무엇인가? 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형편없는 이야기임에도 웃음을 자 여기 봅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거나 형편없는 이야기임에도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지칭할 때 이를 병맛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만화를 만든 것을 병맛 웹툰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 풍자적인 요소를 많이 담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맛 웹툰이라는 것들은 이제 일상툰, 리빙툰이라고도 하죠. 일상이 리빙 아니야? 삶에 같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비현실적인 슬랩스틱 코미디로 이끌어내는 만화를 병맛 웹툰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석의 가장 또 성공을 한 작품이에요. 조석의 마음의 소리. 요거나 귀기의 열혈초등학교, 또 귀기의 열정맨, 정열맨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극단적인 뭐 열등감이 폭발하는 청춘 이런 거는 너무 좀 사회적인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지나칩시다. 굳이 우리가 뭐 웹툰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쪽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논문을 써놓은 이 분이 이 병맛 웹툰에 대해서 이제 딱 꼬집어서 말한 게 있어서 제가 그 귀기 정열맨을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번 그 맛보기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면은 종강을 앞둔 마지막 그 주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말 그 과제 걷는 날도 나머지 시간은 수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 기말 과제 주차 빼고는 마지막 수업이 될 텐데 요번에 14주차 때는 여러분들 절대 결석하지 마십시오. 요번에 그 마지막 기말 과제에 대한 지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또 결석하시면은 분명히 못 듣고 가서 여러분들 어, 괜히 또
그 뭐 아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기말 과제 낼 때 못 들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게 좀 저게 될 수 있으니까 어 이번에 반드시 좀 참석을 해 주십시오. 14주차. 다음 주 6월 8일 날 그때 우리 또 어 재밌는 만화 분석으로 만나 봅시다. 자, 6월 8일 날 뵙겠습니다.